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미국 대선판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대세론이 형성되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은 백악관 행사를 통해 사실상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앞으로 미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로 역대 최고령 대선 후보가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넉 달도 남지 않은 미 대선 전국과 관련해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앞서 저희도 기자들이 연속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말 미 대선 판이 시계제로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어제 새벽에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 사퇴를 했고 관련해서 정말 여러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완주 의사를 밝혔는데 사퇴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그 바이든 대통령과 독대를 했습니다. 전화로. 나중에 보도되었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민주당 내에서 하원 의장직은 그만두었지만 아직도 그 오랜 동안의 정치 경륜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대단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다. 클린턴 대통령 부부와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밖에 없다 했는데 그것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봐라. 지금 굉장히 점점 수세에 몰리고 있는데 사실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만 선출하는 게 아닙니다. 상원의원의 3분의 1, 임기가 6년인데 2년마다 선거를 하니까요. 그리고 하원의원 전체를 선거를 해서 468명의 그런 선거가 걸려 있습니다. 예. 근데 바이든의 지지도가 급작스럽게 떨어짐으로써 결국에는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만 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견제를 하려면 의회에서 민주당이 잘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상원 의원 선거와 하원 의원 선거에서도 바이든 후보의 이런 비인기 때문에 선거에서 대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막는 최후의 방루까지도 구축을 못하니까 바이든이 후보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 후보는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보면 나는 아직도 괜찮다. 예. 대선 토론이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했는데 거기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내가 본 그리고 우리 민주당 하원의원과 토론한 여론조사와는 왜 다른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해서 바이든 후보의 오른팔인 딜론을 전화를 바꿔라. 그래서 3명이 통화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했다고 해요. 거기서 이렇게 나가면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버지니아조차도 공화당으로 넘어간다 해서 바이든 후보가 그때서부터는 현실을 인지하고 가족과 상의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민주당 내 인물들도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영향력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여러 또 해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자 전 대선 후보는 지지를 표명했죠. 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하루를 기다렸다가 카말라 해리스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왜 전직 대통령이고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러닝메이트 8년 같이 재직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왜 지지선언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이 개인적인 감정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에 자기가 민주당 대선 후보 출마하려 했을 때도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부통령이었는데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그쪽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자기가 트럼프와 맞서 싸우겠다고 나왔을 때도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부터 지지한 건 아니었어요. 조 바이든 후보가 과연 트럼프 현직 대통령에게 이길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하는 쪽에 있었고 이번에도 6월 27일 대선 토론 이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가 승리로 가는 길이 점점 좁아진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네.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꼭 집어서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판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카말라 해리스 후보를 즉각 지지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부인이 미셸 오바마 대세론에 뭐라고 한마디라도 한다면 이 두 사람 간의 개인적인 앙금이라든지 민주당의 분열은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 민주당은 분열됐을 때 항상 대선에서 대패했습니다. 68년도 그랬고 80년도 그랬고 52년도 그랬습니다. 88년도 그렇고. 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분열이 돼서 대선에 진다 그러면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발언 같은 것이 나중에 책임론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가만히 있음으로써 민주당의 새로운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정말 공개된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앞으로 좀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도 관심이 가는데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해리스 대세론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상황인 것 같고 사실 미 정치에서 후원금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후원금만 봐도 어제 하루 만에 해리스 앞으로 8,100만 달러죠.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모였다고 미국 하거든요. 대선 역사상 당일 그 후원금 모인 거로는 최고 기록입니다. 8,100만 달러. 1,124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미국 대선 예. 역사가 긴데 그중에 당일 후원금 모금으로는 최고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세론이지만 이것은 민주당 내에서 카말라 해리스 후보의 대세론인 것이지 아직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공식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을 좀 민주당 그 전당대회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8월 7일까지 벌추얼 그 롤콜을 해가지고 모이지 않더라도 8월 19일 전당대회 전에 카말라 해리스를 민주당 공식 후보로 지명하는 것을 끝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이제 선거 준비랑 연관이 있는데 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아니면 다른 3명의 대선 후보도 투표 용지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선관위를 통해서 올려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각 주마다 그 데드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예. 늦어지면 이게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격이 없는 후보가 대선에 나가면 안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투표 용지에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올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 시간을 빨리 앞서서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8월 7일까지 민주당은 후보 지명을 완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나이 공격을 계속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본인이 가장 나이가 많은 본인이 후보가 미국 대선 역사상 됐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후보가 돼버렸습니다.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뭐 전략 같은 것들 다시 세워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후보 사퇴를 바라지 않았다고 하죠. 특히 경합주에서 J.D. 벤스 오하이오 러스트벨트에 속한 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 지명하면서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올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바이든 후보가 사퇴해서 예. 트럼프 후보가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다시 또 시작해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카말라 해리스가 만약에 민주당의 새로운 대선 후보가 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선거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것이 사실 카말라 해리스가 정치 인물로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정반대라고 할 수 있죠. 59세로 젊은 정치인의 이미지가 있고 네. 소수인종과 여성을 대표하고 그쵸. 또 진보적인 생각 이런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것이 트럼프 후보에게는 굉장히 그 취약한 그런 공세를 민주당이 벌일 수 있는 소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 예를 들자면은 이제 트럼프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는 바이든 후보를 막 공격했지 않습니까?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데 왜 그 병원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가? 나는 인지 테스트를 2번 치렀는데 에이스트. 나는 최고 점수로 통과했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 인지 능력 테스트 기록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2015년에 처음 대선 후보가 됐을 때 네. 자신의 개인 의사한테 시켜서 한 점도 숨기지 말고 내 건강 기록을 다 공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 그러면 내가 미국 대통령 후보 중에 가장 건강한 후보라는 게 증명이 될까 이렇게 선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개인 의사였던 헤럴드 본스타인이 기록을 공개했는데 기록을 공개한 게 아니라 애매한 표현으로 가득 차 있는 4페이지 편지만을 공개했고 거기는 트럼프 후보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말 건강하다는 그 자화자찬만 가득 차 있었는데 예. 나중에 CNN과 인터뷰에서 이 의사가 2021년에 돌아가셨는데 사실 그 편지 내용은 내가 썼다기보다는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쓰라 그래서 썼다. 이래서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 2018년에 CT 스캔을 대통령 주치의가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동맥의 칼슘 수치가
2009년에는 34였는데 2018년에 133으로 올라간 것이 나와서 논란이 됐거든요. 오. 그래서 당시 그 의료계에서는 이런 것을 본다면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입니다. 당시에 네네네. 심장병이 있다. 아, 그 수치가 너무 예. 갑자기 튀어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민주당에서 다시 공세를 시작하고 있는 게 조 바이든 후보의 인지 능력 저하를 공격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부친이 그 치매로 시달리다 돌아가셨거든요. 아. 근데 치매에 유전이 있다는 것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언론에 계속 흘리고 있고 트럼프 후보 54가 되던 때 플레이보이와 인터뷰를 할 때 예. 자기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병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나이가 50이 되고 나니까 생명에 대해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아버지를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런 인터뷰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해리스 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을 가정했을 때 서로 좀 비교를 해봤는데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나오는데 좀 내용을 살펴보면 첫 흑인 여성 검사장 그리고 최초 흑인 연방 상원 의원. 만약에 이번에 대선 후보로 선출이 돼서 대권을 잡게 된다고 하면 첫 여성 흑인 대통령까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여성 대통령 그리고 첫 여성 흑인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근데 트럼프 측에서는 이미 카말라 해리스가 대신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왔고 또 조 바이든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였기 때문에 공격할 것을 많이 마련해 놓았다. 특히 이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굉장히 파한돼서 굉장히 소란스럽게 웃는 것으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예. 그 소위 인터넷에 쇼트를 많이 만들어내서 정말 공세할 준비가 단단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카말라 해리스 유력 후보가 어떻게 대비하는지는 알아야 되겠는데 세 가지 약점이 있죠. 카말라 해리스가 정치인으로서는 공화당에서 세 가지 공격하려는 것은 위험한 극단적인 진보주의 정치인이다. 오. 두 번째는 바이든 때 실정을 했지 않냐. 그래서 유권자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국경 보안이 뚫린 것, 그리고 외교안보에서 참사 예.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 있는데 해리스가 부통령이었다. 바이든 4년 동안의 실정에 해리스도 책임이 있다. 아니면 적어도 아무 얘기를 안 하는 비겁한 러닝메이트였다는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세 번째는 검증되지 않은 무능한 정치인이다.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2020년에 사실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 참가를 했는데 예비 선거가 시작하기 전에 선거를 중단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존재감 부각이 안 돼서요. 그리고 지난 4년 동안에 카말라 해리스는 과연 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사실 이렇게 뚜렷이 보일 만한 업적이 없는 것이 이 카말라 해리스의 약점인데 하지만 이제까지 공화당이 조 바이든 전 후보에 대해서 공세를 펼쳤던 것을 민주당이 고스란히 트럼프한테 던져줄 수가 있는 것은 카말라 해리스에게 유리한 것이죠. 59세고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유권자의 낙태권을 트럼프가 뺏어갔다. 왜냐하면 트럼프 4년 동안에 연방 대법관, 보수 대법관 3명을 임명했으니까요. 예. 그런 것이 있고 사실 지난번 6월 17일 날 대선 토론이 끝나고 나서 워싱턴 포스트와 ABC, 입소스가 공동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트럼프 후보가 너무 늙었다. 대통령이 되기에는 바이든 후보뿐만 아니라 했던 것이 60%의 유권자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민주당 지지한다고 이야기한 응답자 중에 82% 그리고 무당층에선 65%가 트럼프의 노쇠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공세를 펼쳤던 대통령이 되기엔 너무 노쇠하다. 네. 그리고 그렇고 그런 4년을 다시 되풀이할 것인가 트럼프 4년을. 네. 그리고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가 브루킹스 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실기를 한 게 공화당 전당대회 미러키에서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마지막에 공식적으로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하는데 보셨겠지만 90분이나 혼자 얘기했습니다. 네. 예. 횡설수설하면서 정말 바이든 후보가 토론회 때 했던 것처럼 문제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화합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총기 피습 사건 이후로 네. 난 다시 태어났으니까 첫 5분만 피습 사건 얘기하면서 화합을 얘기고 그 다음에 85분은
항상 하는 이렇게 증오와 폭력, 공격 그리고 분열을 조장하는 언사로 가득 찼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세를 굳힐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이것이 민주당으로서는 한 번 더 남은 100일 동안에 트럼프 후보의 취약점을 공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 대선이 어떻게 좀 흘러갈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